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전셋집에 사는 가구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서 16.3% 더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참 고민인 상황인데 결국 아이도 주거가 안정돼야 둘 이상 낳는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주거 안정이라는 단어가 언제쯤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용어로 좀 사용하게 될지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부 이 시간 1시간 가득해서 여러분과 다양한 부동산 정보 나누고요.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요일 오후 또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활짝 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내리는 금요일 오후. 자, 최근 부동산의 정책들, 또 세제 개편안, 또 알맹이가 좀 빠져 있는 공급 대책, 자, 혼재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무엇이든 부동산 고민 물어보세요.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들 쏙쏙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또 뭐 규제책이 나오고 하지만 또 그게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거나 또 괜히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고민은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해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도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2차례 목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데 빠른 일자는 정말 또 빠르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자 바로 내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세제 개편 또 8.13 공급 대책, 자 지금 내 집 마련 타이밍 지금이 맞나?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다른 데 하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에 부동산 전망에 따른 나의 포지셔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 상황에 맞는 내용들과 가지고 현재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운영할 수 있는 나의 자금대에 맞는 투자 전략 함께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세미나는 또 빠르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참여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또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그런 이야기 세미나 통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 시장의 흐름들도 배우고 공부해 보겠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또 정확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기회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자, 최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3억대, 4억대 사이에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집주인 연락이 오고 또 실제로 전세가 점점 매물이 줄고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과연 내 자금대로 지금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될까요? 또는 외곽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서울 핵심지에 무언가 점을 찍고 재개발의 움직임에 나도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 자금과 상황에 맞는 이런 움직임들 개별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전문가 상담으로 함께 고민을 풀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정말 그 투자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 고민 한 3, 4억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 내 큰 전 재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2부 시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본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님? 자, 첫 번째 살펴볼 이슈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금주 부동산 시장 흐름 중에 5년 만에 신축 빌라 공급 73%가 급감되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전체 거래에서 한 13%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준공 5년 이내, 지은 지 한 5년 이내 되어 있는 준신축 또는 신축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 비중이 5년 만에 73%나 급감했다. 21년 기준으로, 21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26년 상반기 대비해서 실제로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부분에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단 말이죠. 이러한 빌라를 실제로 공급되는 양도 현저히 줄었다. 즉 아파트만 줄어든 게 아니고 실제로 빌라를 새로 공급하는 빌라 새로 짓는 것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신축 빌라 거래 비중 추이를 좀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21년 대비해서 26년 동기간 6개월을 놓고 통계치를 국토부 건축허가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 감소폭보다 신축 빌라 거래 감소폭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자, 아파트만 신축을 원할까요? 자, 빌라 같은 경우에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차장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옵션들이 다 빠져 있는 구축 빌라를 대부분 실거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었지만 신축 빌라 공급은 더 많이 줄었다라는 내용들이죠. 지역별 신축 빌라 거래 비중 추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강동구, 송파구 같은 경우가 현재 더 크게 줄었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신축 빌라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자, 공급과 수요가 서울 주택 시장에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심지어 비아파트 부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전세 사기 사태 이후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수요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죠. 자, 전세 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인해서 공시가의 126% 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빌라는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가가 어느 정도 3억으로 뒷받침해주고 만약에 갭으로 투자를 하던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던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실제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이전과 이후에 현저하게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즉 빌라를 사는데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랑 들어가는 비용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의 경우에는 더욱더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를 짓는데 실제로 아파트 못지않게 평당 공사비가 최근 800대에서 900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 가까이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 자체가 저하됩니다. 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로 짓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빌라의 경우에는 한 동, 12대, 12세대, 16세대, 20세대 미만의 최근에 또 1000제곱미터로 또 일조권 완화로 지금 어느 정도 빌라 신축을 더 유도하는 이러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반갑지만 전반적으로 공급과 거래가 모두 급감되고 있다. 자, 아파트 공급 오래 걸립니다. 신축 빌라 거래가 못지않게 1년 단기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빌라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건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가 어떨까요?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다세대, 다가구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실제로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 한도를 상향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규제 완화만으로도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명확하게 재개발 빌라, 즉 재개발 구역 내의 신축에 대해서 최근 명확하게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서 명시가 됐죠. 현재 27년 12월 31일까지만 일정 기준, 6억 원 이하
또 면적은 59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기준에서 그렇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 주택수 제외, 정확하게는 신축 소형 주택 세제 특례죠. 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28년 12월 31일까지. 뭐만 기축은 아예 안 해주고요. 이제는 신축만. 즉 무슨 얘기로 의도로 이걸 해줄까요? 명확하게 이제는 비아파트 공급을 더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었어요. 자, 이런 형태. 즉 지금 시장의 수요의 나침판은 명확하게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가요? 아파트는 강한 규제, 대출 규제, 또 현재 실제로 거래도 매우 급감했습니다. 수요의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성, 현재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단순 빌라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 내 빌라, 그중에서도 신축이나 준신축의 감정평가 결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미래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세제 혜택 특례도 볼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엄밀히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 유동성이 있는 자산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고, 꼭 지금 아파트가 상장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비상장 주식, 아직 IPO 전인 빌라 중에서도 똘똘한 친구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해 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좀 어떻게 좀 공급될 것인지, 공급 대책에 간략하게 실려 있었던 그 내용들 좀 정리해봤고, 그만큼 좀 희소성이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신축 빌라더라도 우리가 이 재개발 투자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점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내가 내야 하는 돈에 대한 부담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시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뭔가요? 분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빌라도 사야 되고 나중에 입주 전에 분담금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명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해서 살 때 자, 크게 보면 지금은 재개발의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하는 단계, 즉 이 이후는 재개발의 자 중기 이후라고 볼 수 있고요. 조합 설립 이전은 아무래도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초기도 주민 설명회나 또는 이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구역계가 확정되기 이전인데도 어떻죠? 상급지인 경우, 수요가 몰려져 있는 입지인 경우 수요가 꿈틀꿈틀하면서 빌라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 빌라 시세가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성, 부중성의 특성을 가지고 그 어마운트 양의 폭이 훨씬 크게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기에 사는 빌라에 대해서 아까 두 번째 고민,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들. 바로 지금 트렌드에 맞는 뉴스, 지금의 정비 사업의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초기 재개발에서 건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아직 분담금을 내는 이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걸릴 때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뭐죠? 바로 입주권이 아니라 조합원 될 수 있는, 즉 아파트 입주권이 되기 이전에 입장권을 사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보자면 예전에 분담금은 어떻게 냈을까요? 예전에 분담금은 일반 방식은 이렇습니다. 조합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엔 사업 시행 인가. 자, 건설사는 어디서 맡아서 진행을 할 것인지. 자, 아시는 내용이죠. 관리 처분 인가. 자, 내가 몇 호실, 어느 방향, 한강변에 몇 층, 몇 호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정확한 분담금도 계산이 돼서 나오죠. 이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 때 일부 30%를 내고 예전엔 그랬죠. 그리고 착공, 이제 멸실을 하고 이제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이때 한 30% 정도를 내고 입주 시에 이때 한 40%를 내는 예전 재개발, 특히 재건축 분담금 나누어서 내는 방식들이 이랬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가요? 특히 상급지 중심으로 지금 빵빵 100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처음에 관처인가 때 안 내요. 지을 때도 내지 않아. 다 짓고 나서 입주하는 시기에 분담금을 내는 걸로 뒤로 유예를 해주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고 금융 규제로 조합원 자체의 부담이 증가했어요. 즉 사업성이 있는 단지인데도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사업성이 있고 괜찮은 이후에 미래 가치의 아파트를 선점하는데 이후에 결과값이 괜찮다라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충분히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주요 사업장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업장들이죠. 봉천 14구역, 또 신당 10구역. 자,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공사 기간 중에 분담금 선납 의무가 없어졌어요. 자,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성수 1지구 같은 경우에 GS, 성수 4지구는 롯데, 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입주 시에 전액 납부, 즉 빵빵 100이에요. 근데 입주 후 최대 4년까지도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예요. 빵빵 100인데 이 나머지 입주할 때 또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먼저 살아. 먼저 살고 이후에 우리 한남 3, 5구역도 2년 유예를 준다고 하죠. 자, 4년이나 유예를 줍니다.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분납 또는 납부 유예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충분히 자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나서의 미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상승폭의 크기가 보이고 사업성이 보이는 단지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재개발인 경우에 우리가 입장권을 사서 시간을 투자하고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방식, 이런 경우로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한다는 건 상당히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뭔가요? 지금의 아파트의 가격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자금에 대한 부담까지 사라진다면 정말 서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그 입장권을 가진 조합원이 나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그 조합원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따지고 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핵심지인데 소액으로 남들보다 좀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분석하는 시간,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는 광진구로 가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군자동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자 여러 차례 매주 지금 핵심지, 특히나 소액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 분석, 그리고 실제 투자금,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전화로 안내해 주시면 또 내용도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상급지의 경우에는 소액이다라고 해도 3억대, 4억대가 넘어가는 경우, 실투자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정말 소액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늘 광진구에서도 군자동이라는 실제로 좀 뜨거운 지역입니다. 한 2억 원대 전후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투자 지역, 그리고 지역 분석.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광진구 전체에 미래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움직이는지 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자, 광진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40년에 직주 근접을 모으는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개발하는 거죠. 주거는 한강변, 자, 일자리는 동서울 터미널 9열 복합개발, 또 업무 상업 중심지 조성. 자, 그리고 직주 락이죠. 자, 핵심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자리와 주거와 생활 인프라, 문화 여가까지. 그래서 이제 미래에 더욱 가치 있는 광진구 쪽으로 재창조 플랜을 통해서 거듭나겠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현재 재개발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도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있는, 그렇죠? 자양동, 구이동, 군자동, 이제 중구, 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광진구 쪽에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잠실권, 송파권 또 강남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미 초중고를 포함해서 종합대학도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 자, 가장 임팩트가 있는 한강변에서 가까운 이동성을 확보하고 한강 뷰를 확보한 자 이런 라인들. 자 아무래도 25개 자치구 중에 한강변 쪽에 가까이 있다면 철도교통 말고 도로교통에서도 이동성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상암부터 용산, 한남, 자 강동 라인까지 한 번에 올림픽으로 강변북로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크게 우리 광진구 개발 쪽은 중곡권역, 구의광장권역, 화양군자권역, 자양권역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미 재개발 쪽은 어떤가요? 자양권의 한강변 라인과 자양우리 4동 A구역 자 지금 움직임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의광장권역으로 이제 매기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초기 재개발에서도 전체가 다 초기 재개발에서 빌라의 시세 흐름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 바로 옆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화양군자권역입니다. 자, 화양군자권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어린이대공원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역세권을 중심으로. 즉 미래의 아파트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형태의 적으로 미래의 아파트가 재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입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선점 투자가 점점 일부가 아니라 대세가 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관심을 갖고 있는 형태들 그런 형태에서 이제 화양군자권역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는 청년 도심 플랜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자 여기에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그러면 크게 자 우리 축들을 지금 나누어서 있죠. 자, 4대 축 나누었습니다. 자, 첨단 산업, 산업 지원, 그리고 창조, 그리고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기술과 문화를 함께 접목시킨 내용들을 광진구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군자동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고요. 군자동에 대해서는 핵심 개발 호재들은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뭘까요?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뭐죠? 자, 이 아래 주민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당 구역에 실제로 재개발 또는 주거 정비 사업, 또 주거와 문화, 상업, 복합 개발 사업 등이 들어갔었을 때 군자동은 이미 자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큰 부분들로. 군자동 일대는 이제 정비 사업을 큰 부분들로 이제 진행해도 돼라는 밑그림이 벌써 확정이 된 거죠. 이미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자역 자체는 이미 더블 역세권이에요. 군자역 중심으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역세권 주변에 있어서 고밀 복합 개발의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년, 27년, 28년 뭐죠? 재개발 관심 가져야 된다.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노후도 법안 위반 제한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 용적률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전에 모아타운보다 획기적인 역세권 재개발 그 위에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자,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서 충분히 철도 교통에서 350m, 500m 거리 내에서 용적률을 혜택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자동 재개발 구역도는 크게 넓게도 보고 좁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좁은 것부터 먼저 볼게요. 군자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왼편으로 자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서 자 군자 2 모아타운, 군자 1 모아타운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군자 2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죠? 24년 5월부터 자 추진이 자 설명회도 진행하고 이제 그 아래쪽은 어떤가요?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년 6월 기준으로 지금 구역계 마지막 지정 자을 위한 지금 막바지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추진위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군자동 재개발에
전체적인 위치를 보았었으면 광진구 내에서는 자, 군자 위에는 뭐가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죠? 중곡동. 자, 점점점 큰 부분들에서 매기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수에서 한강변 자양 라인 그리고 자양과 함께 업무지구로 계속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심을 받고 있는 구이 쪽 그리고 이제 군자로 그 매기가 옮겨 타면서 이제는 1억대 후반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중곡 그리고 2억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우리 군자 이런 형태들의 초기 재개발에 실제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들의 현재 시장의 수요가 나침판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심 가까운 편리한 생활 입지. 물론 도심이 가깝다. 자, 업무지구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교통 환경도 좋고요. 무엇보다 주거와 직주 근접의 생활 인프라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이런 밸런싱이 되어 있는 이런 생활 환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25개 자치구 중에 여러 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정비 사업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광진구가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 중량구, 광진구, 특히나 동작구, 광진구 이런 곳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정비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런 광진구 같은 경우에 실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모아타운 담당, 신통기획 그리고 해당 구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실제 민원 전화 응대도 하고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팩트 중심으로 안내까지도 하고 있으니 그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광진구 재개발 전체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주요 사업 구분도로 봤을 때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그리고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예정지 그리고 지주택이나 재건축들도 지금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크게 자, 성수동 전략 1, 2, 3, 4 지구. 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자, 이 오른편으로 봤었을 때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었던 자양 4동 A구역, 그렇죠? 우리 신속통합기획이죠. 자, 빌라 2, 3억이 이제 15억, 16억에 호가를 보이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 한강변의 한강변 모아타운 A, B, C 구역. 자, 여러 차례 우리 내용 방송에서도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바로 위쪽이 구이동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모아타운과 신통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이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바로 그 위쪽의 역에서 가까운 역 어딘가요? 바로 군자. 군자역을 중심으로 자, 재개발의 현재 트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미래 가치에서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역에서 가까운 부분들로 이제는 위쪽은 lin도심, 자, 아래쪽은 모아타운, 오른편은 이제 중곡동 라인에서 중곡동 C2, D1, D2 자, 내용들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왜? 현재 재개발이라는 것은 나 홀로 재개발이 아니라 자,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자치구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밴드웨건 이펙트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지역 중에서 역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입지를 봤었을 때 상당히 움직임이 좋고 실제로 활발한 진행을 하고 있는 구역이다. 자, 군자역을 중심으로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 봤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니 군자역 놓고 자, 4개의 섹터를 동서남북으로 보니까 다 재개발의 초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군자역 우측에서는 어떤가요? 군자역 자, 우측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중곡동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D2, D4, E7 자, 우리 계속 신통기획으로 그간 진행했던 내용에다가 또 추가로 역에서 가까운 경우에 민간도심복합개발 내용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진행 움직임을 초기에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군자역 왼편으로 오래도록 준비를 해오았던 군자동이 이제 그 허들을 넘는 바로 전 단계 재개발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역계 지정, 자, 그 다음에 구역계 지정이 되면 관리계획고시, 조합 설립인가 단계별로 드라마틱하게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요 구간별로 바로 그 직전 단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개발 투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래 가치의 아파트를 실제로 아파트가 짓는 그 이전에도 심장의 박동수를 느끼는 그 과정에서 어떤가요? 빌라 시세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재개발들을 군자역 중심으로 지금 그려본 겁니다. 군자역이 갖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서 자, 전체가 다 어떤가요? 자, 중곡동 공공 부분의 재개발, 또 민간도시복합개발, 또 아래쪽에 어린이 대공원은 역을 위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초기의 움직임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군자동 24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2구역, 그 아래 1구역 움직임들이 이런 구역들의 사실 특징은요.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쪽,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들을 설득하고 또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근생 부분들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자, 그 과정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개발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반대가 심해서 구역이 잠시 동의서 걷다가 멈췄어. 해제가 됐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수요가 실제로 이 사업의 드라이브를 끌어가고 있어요. 뭐든지 지금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공급과 수요가 터무니없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 구역 지정은 언제 되는 건가? 자, 이런 형태. 해제가 됐네요. 그 이후의 섹터의 움직임들은 이제 4년 전, 5년 전의 재개발에 그 보셨던 그 관점에서 지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진구 군자동의 지금의 재개발 현황과 미래 가치. 자, 정확하게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군자동 모아타운 형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면 모아타운 자체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가요? 이제 모아타운도 그냥 모아타운이 아니에요. 어떤 모아타운이냐?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을 끼고 있는 형태에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내포한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모아타운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단순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모아서 조금 용적률을 더 줄 테니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어. 초기에는 드라이브가 확 걸리는 듯 하지만 나중에 사업 실현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졌잖아요. 가능성이. 자, 실현의 구체적인 단계에서 드랍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도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에 평균 13층 또 실제 사례에 따라서 심의받고 15층 이런 기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재개발들은 이런 경우죠. 공공임대, 임대 비율 15%, 또 임대 비율 공용시설 공간들을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원이라든지 유휴부지라든지. 그런데 어떤가요? 자, 반드시 그거를 개방하고 주변 시민들과 함께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부분들이 반드시 조건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기간과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아타운 군자동 왼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군자 1 모아타운과 2 모아타운 요 내용에 대해서 현재 내용 구역도와 노후도를 좀 보겠습니다. 건물 노후도는 어떤가요? 81%. 전체 주택 수가 564호예요. 자, 예상 세대 수는 예상이에요. 최대치로 1000세대 이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자 2 모아타운 경우에는 어떤가요? 면적이 더 넓어.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1. 노후도가 73%. 예상 세대 수가 상당히 높고 동의율도 각각 50%, 60% 이상으로 지금 필요한 동의율들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노후도는 조금 다소 있지만 현재 충분히 법적인 제한 요건들은 충족시키고 있다. 필요한 동의율들을 거둬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바로 이쪽 아래쪽이 이제 우리 송정동 라인이니까요. 자, 군자 1 모아타운만 조금 더 먼저 볼게요. 이 아래쪽이 아래쪽. 역을 중심으로 아래쪽과 위에 1 가칭입니다. 가칭. 자, 이 모아타운 경우에는 노후도 20년 기준으로 81%. 기존 세대 수는 564호. 그렇죠? 이런 형태로 1000세대 이상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자 보다면 충분히 내용을 보았었을 때 59와 84 타입들 섞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예정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위쪽은 노후도 분석했었을 때 노후도가 어떻다고요? 자, 73%. 기존 주택 수는 700호가 좀 넘습니다. 자, 충분히 역에서 가깝고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들이다라고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24년부터 해도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이제 가을 정도에 추가로 막바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2차 부분들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건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1, 2, 3으로 그때 위쪽에서는 진행을 했었었죠. 했었었고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초기 재개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뭘까요? 주변에 아파트의 시세 라인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시세 라인도 보아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재개발에서 구역계가 지정되기 전후에 상급지인 경우 수요가 몰려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빌라의 가격대의 흐름들을 보자면 우리 자양 2동 같은 경우 자 아직 이제 구역계 지정이 됐습니다. 25년 2월부터 26년 8월 사이에 이제 전용 10평 남짓 되는 투룸이에요. 근데 사용 승인일이 91년이네요. 35년. 간평에서 건물 가격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빌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들. 자,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있는 오늘 군자동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지역들의 초기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재개발이 어때요? 수요가 있다면 가격의 탄력도가 기울기가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 구역계 지정 이전에도 조합 설립 이전에도 충분히 시그널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2년 동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송파권, 잠실, 삼전, 석천 이런 라인들의 구역 내 초기의 움직임들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석천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내용들에서 다시 돌아가서 군자동 쪽의 주변에 자 재개발을 볼 때 첫 번째 뭘 본다? 아파트 시세 가이드라인을 본다. 두 번째, 최소한 법안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을 본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 얼마나 주민 동의율을 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체크한다. 자, 그 첫 번째로 연식 20년 이상의 구도심, 즉 아파트를 제대로 가격대를 측정할 만한 부분들이 군자 중곡에 없어요. 자, 이 아래쪽으로 구이동 라인이나 자양동까지 오면 어때요? 20억 중반까지 막 온단 말이에요. 이런 라인들의 시세 가이드를 봤을 때 이제는 구도심에서 지금 초기 재개발을 움직이고 있는 군자동의 미래 가치를 이 아파트 가격대로 27년 차 되어 있는 송정 건영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죠. 예. 그런 형태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구이나 자양 쪽 라인의 신축을 기준으로 그 중에서 한 90%, 85% 정도 시세 라인도 잡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빌라 시세들을 좀 보자면 군자동 재개발 아래쪽 위쪽으로 군자동 모아타운 내 자, 요건 이제
그냥 뭐 빌라 시세를 검색하실 때 많이 보는 뭐 블로그도 보시겠지만 네이버 부동산도 많이 보잖아요. 예, 이런 형태들. 모아타운 구역 내 투자는 한 전용 10평 정도. 전용 10평 투룸에 12년 차 정도면 한 6억 선 정도가 들어가. 자, 그런데 그래도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요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또 투자처 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좀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비싸죠. 왜? 신축 같은 경우에 비료율이 200%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자, 신축은 대부분 간편 가격을 다 그대로 받거든요. 자,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내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신축 26년 7월 이런 경우에는 전용 8평 기준인데도 1구역 내에 호가가 7억 선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이런 내용들. 자, 그럴 때 자, 실제로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임장도 가서 보시고 특히나 저희 세미나 또 안내되는 번호로도 문의를 좀 주셔서 요 구역 내에서도 들어오는 좀 합리적인 이런 가격대 정도. 자, 실제 투자금 한 2억 선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조금 더 군자 내에서 실질적인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초기 재개발에서 주택수 제외 효과도 보고 요런 정도 가격대에서 실제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은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치구 스스로도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하고 있는 지역이죠. 광진구 그리고 또 청담, 잠실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있는 입지적으로도 최고 좋은 지역. 그 지역 중에서 군자동 이야기 좀 자세히 전해드렸거든요. 이 안에서 좀 소액으로 좀 좋은 안전한 투자처를 함께 선점 투자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지만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내일 진행되는 토요일은 세미나 자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은 문자 주신 사연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267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어머님께서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연세가 65세, 노후 대책을 좀 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서 주공 5단지를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잠실동 쪽으로 20억 선의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아들인 제가 거주하는 위례신도시 푸르지오 쪽에 아파트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매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 질문 남기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보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보유를 할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매도를 했었을 때 출구 전략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를 했었을 때 자, 어머님이 사실 집 그리고 또 아드님 또는 이제 자녀분 증여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나씩 해보면 주공 5단지가 어떤 데인가요? 자, 너무 유명하죠. 자, 주공 5단지 지금 최근 7월 실거래가가 자 47억 9천. 자, 이제 44억, 45억 하다가 위쪽으로 상방향 선을 지난 7월에 실거래가에서 뚫었습니다. 9평형이. 그리고 어떤가요? 요번에 우리 7월에 송파구청장 이제 새로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잠실 주공 5단지의 사업 인가 그렇죠? 즉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실제로 사업 시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초로 결제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업무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자,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가자면 조합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27년에 관처 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래요. 65세 정도의 연세시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부분. 왜? 지금 상승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다. 지금 현재 40억 중반의 가격을 끝에 가격으로 보는 분들은 없어요.
주공 5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의 대장 리딩을 할 수 있는 단지이고 무엇보다 70층 높이의 6,700세대 거대한 매머드급 규모의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로 거듭이 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에 한 번 정도 27년에 관처인가 하면서 양도세가 28년에는 지금 세법 개정안이 물론 통과해야 되지만 아직 27년에는 조그만 틈이 좀 있죠. 이제 한 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보유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매도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편의성 측면에서는 뭐 이런 갤러리아 팰리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다 보시면 그래도 20억 선 정도면 저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 형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균질성 그리고 균질성과 수요가 많이 있다라면 황금성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오다 보면 20억 중반 선으로는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시니까 5구제곱미터 선에서 20억 선에서 우리 헬리오시티 같은 단지도 잘 알려진 단지가 거래도 잘 되고 그만큼 또 수요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체크를 해서 보유 그리고 매도를 하신다면 일부는 헬리오시티 또 이사를 하시고 그 외에 추가는 또 자녀분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 단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저희 언제나 상담은 우리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왜 팔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어머님께서 연세가 고령이시고 이제 노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 번쯤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면 이 헬리오시티 쪽으로 거주는 하되 또 남은 자금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까지 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드님 어머니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물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내 상황에 맞는 내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 고민되신다면 이때 대면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안내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자,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님처럼 실제로 내 상황에 맞는 내 자금대에 맞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괜찮은 아파트 자 실제로 실거주 1주택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상황과 자금대에 맞는 케이스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 현금 흐름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올랐어요. 자, 자녀분에게 어느 정도는 또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 어떤 플랜과 전략을 사야 되지? 자, 그리고 플러스에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미래 가치가 할 수 있는 재개발도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들에 대한 각각 레이어별, 상황별 우리 고민들 자 1:1 상담에서 시원하게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는 정말 이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이 분은 이 법이 적용되고 이 부분이 적용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1:1 대면 상담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우선 나는 이렇게 내 자산에 맞는 투자 계획을 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그보다는 또 재개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저희 바로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세미나 내일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았어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저희 평소에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자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셔서 내일 실제로 세제 개편안 공급 대책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들 소액으로 아직 진입해 볼 수 있는 그 틈 이런 내용들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는 조금 남았고요. 만약에 여기 참여 못 하신다면 목요일도 좀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일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